깊은 밤 한혜라는 차기범의 집 앞에 섰습니다. 조미양의 거짓말을 알아챈 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고 차기범이 나타났습니다. 헤라는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한 거야? 수아가 어디 있는 거야? 헤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기범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태석이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돼. 기범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진태석이 찾아와 협박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진태석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혜라가 차기범과 다시 엮이게 되면 하나 남은 딸 정원마저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기범은 그 위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라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라는 기범의 얼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천륜을 어떻게 끊어? 누명 쓴 당신보다 살인자의 딸로 살아갈 우리 수아가 더 아팠어. 헤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보상해주고 싶어. 제발 만나게 해줘. 하지만 기범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넌 모두를 버리고 간 거야. 이제 와서 딸 내놓으란 말하지 말고 돌아가.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범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차기범이 딸을 만나게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헤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차정원은 주영채를 데리고 차기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난숙이 영채의 집을 팔고 카드까지 끊어버렸기 때문에 영채는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정원은 기범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 주영채야. 기범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가 왜 우리 집에서 살아? 정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걔네 엄마가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봐. 돈줄 끊고 집도 팔았대. 기범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친구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잠시만이야. 서둘러 지낼 곳 구하라고 해. 영채는 정원이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영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너무 좁았기 때문입니다. 영채는 자신이 살던 넓은 방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떠나야 해. 하지만 당장은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영채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영채는 건양 패션 디자이너 자리에서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조미양은 헤라가 다녀간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원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미양은 차기범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순 언니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그때 사고 난 게 사실 아닌가 싶어요. 자식이 살아있는 걸 아는데 그냥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기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마. 저 여자는 자기 살자고 재벌집으로 가버린 여자야. 이제 와서 저 따위 눈물에 속아선 안 돼.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 지극한 모성의 흉내내? 조미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미양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원이가 영순 언니 친딸수하고 지금 며느리 행세하는 가짜 주영채라는 것까지 알면 새끼가 코앞에 있는데 알려줄 수도 없고. 아, 우야노. 미치겠다. 조미양은 답답한 심정을 속으로 사겼습니다. 아직 차기범은 정원이 주영채의 이름으로 건양가에 시집간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미양은 차기범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차정원은 공난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원은 공난숙에게 주영채가 차기범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난숙은 놀라면서도 대견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채가 그 집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집도 팔고 카드도 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난숙은 정원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오르골은 뭐야? 그게 뭔데 한혜라가 나한테까지 물어보러 온 거야? 마치 자기 자식한테 사준 것처럼 느껴지던데? 너 아는 거 있어? 정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제가 한 부회장 딸이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겠어요? 제가 한혜라 숨겨진 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난숙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그 재력에 그 정보력이면 찾고도 남았겠지. 정원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가에서는 진태석이 한혜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혜라가 다시 차기범의 집에 기웃거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라가 돌아오자 진태석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아, 어디 있어? 만나기로 했어? 혜라는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혜라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아를 찾을 수 없던 이유가 정말로 깊이 숨어버렸거나 기범의 말대로 수아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도 찾지 못한 이유가 진태석의 방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라는 철저히 수아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혜라는 태석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라는 은밀히 차정원에게 접근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한혜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라는 차정원을 건양 패션 디자이너로 발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혜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정원, 네가 우리 수아와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한편 진세미는 우연히 태석과 혜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세미는 혜라에게 또 다른 딸 수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머니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니. 수아는 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마침 건양 패션 디자이너로 차정원이 채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 실장인 진세미는 채용 소식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세미는 직접 채용 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미는 영채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세미와 영채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미는 영채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일단 합격 축하해요. 디자인 실장입니다. 영채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건양 패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세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한 이유는 개인적인 일인데 혹시 수아라고 알아요? 영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영채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영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본 적 있어요. 정식으로 인사한 적은 없지만 세미는 영채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혜라의 숨겨진 딸수아 그리고 오르골 이 둘이 큰 관련이 있다는 거지. 영채는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채에게는 차정원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차기범의 집에서는 주영채가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채는 좁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난숙이 모든 것을 끊어버린 이후 영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살던 넓은 집과 화려한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지? 하지만 영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건양 패션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다시 건양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영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정원,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았지만 이제 내가 되찾을 거야. 그리고 한혜라의 비밀까지 알아냈어. 이걸 어떻게 쓸지는 나한테 달렸어.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건양그룹으로 출근했습니다. 정원은 며느리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한혜라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사무실 복도를 걷다가 혜라와 마주쳤습니다. 혜라는 정원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님, 오늘도 일찍 출근했네. 정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라는 정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혜라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시선을 견디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혜라는 정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님, 시간 있을 때 내 사무실로 한번 와줄래? 할 이야기가 있어. 정원은 순간 긴장했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혜라, 당신이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든 나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내 정체는 끝까지 숨길 거예요. 한편 조미양은 차기범의 집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기범과 영채가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혹시 정원의 정체가 영채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미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이는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고 진짜 주영채는 이 집에서 살고 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 그때 영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채는 조미양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조미양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영채야. 잘 잤니?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채는 조미양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정훈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조미양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영채가 무엇을 알아내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조미양은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하지. 왜? 영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훈이가 요즘 잘 지내나 싶어서요. 조미양은 영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영채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미양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조미양은 영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조심해야겠어. 그날 오후 건양그룹 사무실에서는 한혜라가 비서 민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민정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정아, 차정원에 대해 조사한 거 있어? 민정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차정원 씨는 차기범 씨의 양딸로 등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영채 씨와 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혜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혜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영채, 왜 내 딸 수아의 오르골을 갖고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해. 내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혜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혜라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깊이 파봐. 차정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줘.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주영채는 건양 패션 디자인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영채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영채를 반겼고 진세미가 영채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정원 씨 자리예요. 오늘부터 우리 팀이니까 잘 부탁해요. 영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채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양그룹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 이제 차정원에게 빼앗긴 내 자리를 되찾을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세미는 영채를 불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미는 영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원 씨, 내가 물어본 수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영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은 모르지만 한 부회장님이 오르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오르골이 수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세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르골? 무슨 오르골? 영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구 영채가 갖고 있던 오르골이요. 한 부회장님이 그걸 보고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세미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세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르골과 수아, 그리고 주영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영채는 세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채의 머릿속에서도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차정원이 한혜라의 오르골을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한 부회장님이 숨겨진 딸 수아를 찾고 있다고? 혹시
차정원이 수아일 수도 있는 건가? 영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정말 한혜라의 친딸 수아라면 이것은 엄청난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채의 머릿속에는 더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아인 척 해볼까? 차정원이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수아 행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혜라가 딸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리고 차정원이 정말 수아라면 자신이 먼저 수아인 척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영채는 상상했습니다. 한혜라의 친딸이 된다면 건양그룹의 진짜 상속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 넌 내 이름을 훔쳤지. 그렇다면 나는 네 진짜 정체를 훔쳐볼까? 한혜라의 딸 수아, 그 자리가 얼마나 달콤할지 궁금한데. 영채는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신중해졌습니다. 아니야. 너무 성급하면 안 돼.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차정원이 정말 수아인지, 그리고 한 부회장님이 얼마나 간절히 딸을 찾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해. 영채는 세미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한 부회장님이 수아를 찾고 계신 이유 같은 거요.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서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천천히 알아보자. 차정원의 비밀을 파헤치고 한혜라의 약점을 찾아내면 나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 주영채든 수아든 내가 원하는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거야. 영채의 눈빛에는 위험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점심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채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정말 한혜라의 딸 수아라면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혜라가 먼저 검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 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미리 준비해야 해. 차정원의 DNA 샘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야. 머리카락이나 다른 샘플을 구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영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차기범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차정원의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정원이가 쓰던 빗이나 칫솔, 아니면 옷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영채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수아인 척 하게 된다면 차정원의 DNA를 내 것처럼 제출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반대로 차정원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영채는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오늘 밤 당장 차기범의 집에 돌아가서 정훈이 방을 뒤져봐야겠어.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으면 돼.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영채는 가방 속의 작은 지퍼백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 넌 내 인생을 빼앗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네 약점을 쥐게 될 거야. DNA 샘플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네 정체를 폭로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아가 될 수도 있어. 영채는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영채의 복수는 점점 더 치밀하고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혜라는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혜라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에 대한 조사 자료, 주영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아의 오르골 사진이었습니다. 혜라는 그림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넌 어디 있니? 엄마가 꼭 찾을게. 그때 혜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기범의 양딸인 차정원. 혜라는 혹시 하는 마음에 차정원과 수아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차정원이 우리 수아일 리가 없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혜라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차정원의 DNA를 은밀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절대 들키면 안 돼. 민정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DNA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헤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헤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정말 수아라면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것일까? 헤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 정원의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한혜라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혜라, 당신이 내가 수아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나를 딸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몰아낼까?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원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복수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차기범의 집에서는 주영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오늘 세미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수아와 오르골, 그리고 한혜라의 비밀. 영채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주영채 행세를 해도 나는 너의 약점을 알아냈어. 한혜라의 숨겨진 딸 수아. 이 비밀을 이용하면 나는 다시 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어. 영채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채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양가에서는 진태석이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헤라가 수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어두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혜라, 네가 수아를 찾으면 넌 차기범에게 돌아갈 거야. 딸을 핑계로 그 남자한테 다시 돌아가려는 거지?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석은 헤라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년 전 태석은 헤라를 손에 넣기 위해 차기범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라에게 딸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헤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석은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내 거야. 한혜라. 내가 만들어낸 한혜라. 차기범의 여자가 아니라 진태석의 여자. 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석은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네가 수아를 찾게 되면 넌 딸을 데리고 차기범에게 돌아갈 거야. 천륜이니 모성애니 하면서 날 떠날 거라고. 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석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수아를 찾기 전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네가 수아를 찾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헤라를 잃을 수 없다는 집착이 그의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나타나면 그때는 제거하면 돼. 25년 전에도 그랬듯이 차기범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수아도 처리할 수 있어. 태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한혜라, 넌 절대 날 떠날 수 없어. 수아고 뭐고 네 곁에 누구도 둘 수 없어. 넌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해. 태석은 서재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헤라가 수아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만약 수아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태석의 병적인 집착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영채는 차정원의 DNA 샘플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혜라는 며느리 차정원이 자신의 친딸 수아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진태석의 병적인 집착은 어디까지 갈까요? 수아를 제거하려는 태석의 위험한 계획은 과연 실행될까요? 차정원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까요? 건양가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의 전쟁. 복수와 모성애, 집착과 배신이 뒤엉킨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친밀한 리플리 34회에서 더욱 충격적인 전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